파란 하늘을 잃어버린 올해 봄. 우리는 두려워졌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영영 숨쉬기가 힘들면 어쩌죠? 그래서 우린 이날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말이죠. 좀 미세먼지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서 너무 불편했어요. 미세먼지를 막는 문제에 더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어른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앞엔 감당하기 어려운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숨조차 편히 쉴 수 없는 지금,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실 이날의 학교 파업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먼 나라 스웨덴의 한 소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툰베리가 학교 파업을 시작한 건 폭염 때문이었는데요. 그 후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전 세계 아이들로 퍼져나갔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기후변화! 네, 청소년? 기후행동! 청소년? 기후행동! 네, 문제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무려 300명. 단연 미세먼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당장 우리가 힘들었던 미세먼지도 중국 때문이라 외치며 당장의 인기에만 연연하며 하는 척만 하고 진짜 대응은 하지 않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청소년 주제에 공부나 할 것이지 웬 지적질이냐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자연 앞에서 사람은 정말 다 같이 하나의 우리일 뿐 학생, 정부 등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에서는 방관자 역시 가해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기후변화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기후변화의 방관자가 아닐까요? 마음껏 숨쉬며 뛰어놀 수 없는 세상. 우리의 미래마저 불투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답답한 건 남 탓하기에 급급한 어른들. 우리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 책임에서 여러분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말이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하늘은 스모그에 뒤덮인 중국의 어느 대도시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려를 넘어 일상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공습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지난 3월. 바로 목이 칼칼하더니 감기에 바로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기도 계속 안 낫고 밖에서 주로 활동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항상 긴장을 해야 되지. 이건 뭐 하다가 병이나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조그만 미세먼지가 농도가 심하다 그러면은 벌써 알레르기 비염부터 시작해가지고 눈도 가렵고 따갑고 이렇게 몸으로 이게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뭐 중국에서 뭐 넘어오는 뭐 황사라든가 그런 것들. 아무래도 뉴스에서 말하기로는 중국 공장 그런 것 때문에 매스컴에서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70%라 그러는데 최악의 미세먼지. 그 뒤엔 어김없이 중국발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과연 과학적 진실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학계 최고의 권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중국의 기여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여도가 어떨 때는 60 내지 70% 이상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오는데 꼭 그것만 탓할 거냐.
중국에서 미세먼지 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고 또 만들어내는 자료들을 배출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국 기여도는 그러니까 중국 배출량과 우리 배출량 그리고 기상 조건에 따른 변수예요. 이제 고농도가 발생할 때 주로 이제 서풍 계열이 많이 들어올 때는 중국 기여도가 한 60~70% 높아지고요. 또 북동풍 계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그 국내 기여도들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전문가들은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중국의 영향만을 따질 게 아니라 국내 배출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편의상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크기의 오염물질에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20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는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될 만큼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문제는 국내에서 이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중 오염 지역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도심 지역이냐 아니면 항만 지역이냐 혹은 뭐 발전 설비가 많은 지역이냐 혹은 산단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 기여도를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 도시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농도는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어떤 국지오염, 소위 핫스팟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3 마이크로그램. 하지만 지역별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평균보다 10 마이크로그램을 웃도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경기 남부 지역은 이른바 고농도 벨트가 형성돼 있고 그중 평택은 나쁨 초과일이 무려 115일에 달합니다. 과연 평택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평택의 한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네 거야? 오늘도 수환이는 어린이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안 오잖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이면 아이의 몸은 곧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공기 안 좋은 날에 나가면은 이제 콧물 계속 나오고 이제 콧물이 맑은 콧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노란 콧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애가 가래가 막 끓고 네 그러면서 기침 소리가 심해지고 새소리가 나고 이렇게 작년에 3월, 5월 이렇게 2번 입원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입원했을 때 병명이 폐렴 그리고 모세기관지염 그리고 천식 이렇게 3가지 병명으로 2번 다 입원을 했어요. 줄곧 딸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엄마. 언제까지 병원 신세를 져야 할지 걱정입니다. 작년 9월부터 2월까지 그 병원 영수증인데 네, 내내 뭐 항생제를 먹고 지냈었어요. 엄마가 아이의 호흡기 질환이 미세먼지 때문이라고 믿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냄새. 지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위에 간이 측정기 2개로 재본 미세먼지 농도는 충격적입니다. 아래는 128, 134. 네. 오늘 수치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둘 다 100이 넘었네요. 최악이죠. 엄청 나쁘죠. 지금이 140까지 오르네요. 원래는 저도 이렇게까지는 예민하게 안 했었는데 아기가 자꾸 아프다 보니까 이게 공기 때문인 건 얼추 알고 있었는데 아기가 이제 그런 게 보이니까 아 이게 공기 때문이 맞구나. 예. 이사 오면서 더 심해지고 원래 살던 데에서는 이렇게 심하진 않았었거든요. 예.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내 공기질이라도 유지하려는 엄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강제환기를 저는 그냥 이걸로 하거든요. 공기청정기를 창문에 설치하고 바람을 막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풍선, 그러니까 집을 하나의 풍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집에 있는 공기를 빵빵하게 채운 다음에 이제 맞은편에 조금 열어가지고 이제 풍선을 이렇게 입고 탁 하면 바람 탁 나가잖아요. 그렇게 집안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새로운 공기를 들여와주고 빼주고. 거실하고 이제 여기 방들 이렇게 커버해주는 걸로 이제 쓰고 있고요. 저쪽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공기가 안 좋으니까 창문을 잘 못 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강제환기용으로 따로 구매를 했어요. 여기 안방 공기청정기는 네, 그 안방에 이제 이불이 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날린다고. 네, 다른 것도 집안 많죠. 곳곳은 미세먼지 네, 때문에 산 일단 제품들로 가득합니다. 여기 인덕션도 최근에 샀는데 봄 들어서 또 너무 최악인 날이 많아져가지고 가스를 켜면은 막 유해물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환기가 안 되니까.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 지역에 살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딸의 건강을 위한 식품도 빠질 수 없겠죠. 기관지와 미세먼지에 좋다는 각종 식품들을 종일 입에 달고 사는 수환이. 뜨거워?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바깥 공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 종일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합니다. 애들 맞다. 맞다. 뭐가 또 맞아? 저거 할 거야? 아, 저 5분을 못 놀아. 때 아닌 감금 생활이 3월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가 해. 엄마 방해 안 할게. 수아나, 놀이터 가고 싶어? 근데 오늘은 못 가. 여기가 좀 다른 애들보다 좀 운동신경이 많이 좋은 편이어가지고 놀이터에서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못 나가서 항상 속상하죠. 네.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건데 힘든 게 더 큰 것 같아요. 안 졸려? 단호박이네? 미세먼지 때문에 잃어버린 수환이의 봄날. 아이에겐 언제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봄이 찾아올까요? 그 시각, 평택의 또 다른 집. 미세먼지와 한판 씨름 중인 가을이 엄마입니다. 공기청정기로 빨아들여도 빨리 안 되거든요. 다시 이걸로 닦는다고 해도 다시 날리고요. 그래서 물로 이렇게 뿌려줘서 먼지를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다음 순서는 밀대입니다. 미세먼지에 좋지 않다고 해서 청소기마저 치워버렸기 때문이죠. 집안엔 오직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것들만 남겨두었습니다. 공기청정기 3대로도 모자라 집안 구석구석 공기정화식물을 배치해뒀죠. 아레카야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사에서 실내 공간, 우주선 있잖아요. 거기서 실내 공간에서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는 이제 50개 정도를 선정했는데 이게 1위래요. 1위 했대요. 그래서 이게 실내 공기 정화에 그만큼 좋다고 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공기 정화, 잎이 크면은 꼭 다른 실내 공기, 잎이 크면은 정화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혹시 숨구멍이 막힐까 일일이 잎사귀까지 닦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이들 때문이죠. 아이들 때문에 제가 밖에 미세먼지는 어떻게 빠른 실내에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도 그래도 실내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하는 거죠. 가을이와 노을이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어김없이 병원을 찾습니다. 다 똑같을 것 같은데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횟수가 자주 많이 걸려요. 그리고 심각하게 좀 그냥 감기로 걸렸으면 감기로 끝나야 되는데 기관지염 이렇게 돼가지고 열이 나서 항생제까지 이렇게 복용하는 그런 경우가. 전쟁 같은 청소가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곳에선 애 어른 할 것 없이 마스크 물결이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이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가을인데요. 가을아 인사해. 삼촌. 안녕.
한눈에 봐도 누나를 꼭 닮은 동생 노을이. 아직 어린 노을이는 갑갑한 마스크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아, 삼촌하고 이모가 손 안 씻으면 뭐 생겨? 병균. 세수하자. 6살 가을이는 엄마에게 제법 협조적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배운 교육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건데. 간지럽다. 그렇다면 6살 가을이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손 안 씻으면 병균 생기고, 손 씻으면 병균 안 생기고, 목욕하고 머리도 감고, 그거 자동차 엉덩이 그거 풍선을 맞고 골삭기 그거 연기 못 나오게 하고, 미세먼지 괴물 나빠요. 6살 아이에게 괴물 같은 미세먼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기 보시면 이쪽이 저희 주방 쪽 창 밖으로 저기가 다 산업단지예요. 저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평택의 도심 한가운데 있거든요. 여기 반경 1, 2km 안으로 지금 계속 여기도 아파트 지금 부지 공사하는 거예요. 바로 집 앞에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엄마.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갈수록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커져만 갑니다. 저희 노을이가 이제 신방 중격 결손이라 해서 선천성 기형이죠. 커가면서 좋아지긴 하지만 그게 이제 장기 형성될 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흡입하면 그렇게 된다고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심증은 있지만 결과로 보여줄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이 많이 속상하죠. 미세먼지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쵸? 근데 안 좋은데 그게 어디서 뭐 때문에 안 좋은지 그때 생각을 못 했어요. 뭐 그런 공단의 그런 비산먼지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안 좋다는 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먼지에 대한 유해 물질에 대한 그런 게 너무 무관심해서 오는 무지잖아요. 집 앞에 밀집된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하지만 영세 사업장이 많아 제대로 된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킬까? 평택에 사는 엄마들의 고민은 커져만 갔습니다. 가을이 엄마가 찾은 이웃집. 혁명운동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홀로 싸울 수 없었던 엄마들이 모여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감시단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중간중간. 근데 나도 들어보니까 울컥하고 우리가 막연하게 안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을 받아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평택시가 충남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잖아요. 서로. 네, 서로 많이 받는데 우리도 만약에 막 보내지, 정책적으로 뭐. 서로 협업하지 않으면은 이건 개선이 될 수 없는 문제니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말하면 좋겠네요, 시장님한테. 정책적으로 우리가 할 게 없으면. 이런 활동이 시작된 지 3년. 엄마들은 어느덧 시장을 만나 정책 제안을 할 만큼 미세먼지 박사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엄마인 이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전사가 된 이유는 단 하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죠. 근데 이런 모임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간담회 같은 데 다니면서 주워 듣기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아,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작은 공장들이 내뿜는 것들조차 다 미세먼지의 원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생겨야 이게 바뀐다는 거. 점점 더 알면 알수록 이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세히 알아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평택 도심 안에 노후됐다기보다는 노후
관리가 안 되는 영세 사업장이 너무 많아요. 그냥 대기 배출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영세에서 제대로 바꾸거나 뭐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들도 너무 많고. 엄마들은 최근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 감시 활동까지 벌이며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발로 뛰면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요? 초미세먼지의 경우에 우리가 대개 한 2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면 담배 한 개 피를 흡입하는 그 피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120, 130 되면은 6대, 7대 이렇게 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담배의 경우는 피는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죠. 근데 미세먼지의 경우는 자기 선택권이 사실은 없다. 모든 연령층, 갓 태어난 아이부터 사실은 임신 중에 있는 산모의 배 안에 있는 태아가 영향을 받는 거죠. 최악은 면했지만 대기오염은 과거와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훨씬 작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겨울과 봄 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3월 초에 고농도 상황을 분석한 박록진 교수는 우리가 놓쳤던 과학적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산둥반도랑 여기 북경 쪽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그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 가요. 이때가 이제 고기압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서 더 높은 농도가 돼가지고 3월 3일 이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재밌는 건 이게 와서 빨리 안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거의 한 3, 4일 이상 고농도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가 3월 6일, 7일 날 여기 북서풍이 보이죠. 북풍이 이렇게 샥 내려와가지고 얘를 갖다 이렇게 깨끗하게 쫙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결국 전 지구인이 만들어낸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정체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이죠.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극이 좀 더 따뜻해지니까 적도랑 극의 에너지 차이가 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용돌이가 덜 생기는 거예요. 저기압이나 고기압들이 다 소용돌이거든요. 이렇게 덜 생기기 때문에 바람도 덜 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배출하더라도 이게 오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초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인간의 모든 활동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탄소 사회, 탄소를 태우고 가공해서 만드는 탄소 경제, 이것이 하나의 탄소 문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좀 더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그러면은 감수를 해야지 자기는 하나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공기가 좋아지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자연을 살리면 자연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자연을 버리면 자연이 우리를 버립니다. 국가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중국은 우리의 2배 수준이고 우리는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영국과 미국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과거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1948년 미국의 한 소도시에선 공해 피해로 20명이 사망하고 6,000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도노라 사건이 발생했죠. 1952년 영국 런던에서는 최악의 대기오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일간의 스모그 이후 무려 1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화를 겪은 선진국들은 강력한 대기오염 규제와 연료 정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성공한 것이죠.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장거리 이동을 하는 대기 오염 물질의 특성상
그들 역시 산성비 문제로 국가 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대륙의 여러 국가들이 국가 간 그 대기오염 이동이 말하자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게 오염물질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 뭐 내 탓이냐, 니 탓이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게 1979년에 유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거리 대기오염 이동에 관한 조약을 체결을 해서 그 조약 내에서 우리나라는 얼만큼 감축할 것이고 당신 나라는 얼만큼 감축하시오. 그 다음부터는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목표를 잘 지키면 서로가 이익을 보는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제 초미세먼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역시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분노 또는 불안 또 울분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의 문제는 물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소위 허들이라 그럴까요? 선진국들은 다 이 발전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를 이제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선 그 시민들도 이게 피해자이지만 한편으로는 가해자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미세먼지의 일련의 발생 과정을 보게 되면 제품의 생산이라든가 소비 그리고 에너지의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직접적으로는 어떤 발전사라든가 어떤 생산 업체 쪽에서의 부채점도 있지만 결국엔 그것들을 소비하는 한가운데는 국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이냐 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탓이거든요. 저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모든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대전에 사는 4살 유준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가족들에게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 짜잔! 알려주세요. 이 집에선 그 흔한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2년 가까이 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물려받은 거예요. 네, 물려받은 청기저귀 그 카페에서. 저희만 쓴 게 아니에요.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 청기저귀를 썼던 건데 이거를 애기 씨 닦을 때 화장실 안 하고 이걸로 닦아요. 원래 요 사이즈였는데 요거를 한 10등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기 휴지로 쓰고 있어요. 네, 애기 수위지로 쓰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그게 아빠가 쓰던 거라고요? 제가 쓰던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청기저귀 쓰라고 요만한 이거를 한 20장 이렇게 주셨어요. 어머니가. 이 집에서 낡고 오랜 것들을 찾아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온 도시락인데 이거 쓴 지가 지금 대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기는 텀블러.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필수품이 4가지가 있어요. 가방에 있는 게 텀블러랑 컵이랑 손수건이랑 젓가락 같은 것도 챙겨가요. 혹시나 일회용일까봐. 사실 유주 아빠가 30년 된 기저귀를 다시 쓰게 되기까지는 아내의 영향이 컸습니다. 솔직히 일회용품 많이 쓰고 길 가다가 쓰레기도 버린 적도 사실 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영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좀 세뇌당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엄마를 움직인 건 바로 유주였죠. 됐다. 됐다. 한 번 더? 1년 반 동안 중이염에 시달린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엄마는 환경단체에 가입해 미세먼지 시민조사단 활동부터
미세먼지를 만드는 일회용 안쓰기까지 생활 속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좋은 공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는데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말 나들이를 떠나기로 한 유준의 가족. 자가용을 두고 일부러 버스를 택합니다. 습관이 됐어요.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습관이 돼서 차들 이용하는 것도 미세먼지의 되게 큰 원인이에요. 사실 처음엔 좀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뭐 그냥 그러려니. 비가 오거나 장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 대중교통 이용이 이들의 철칙입니다. 모든 게 처음이 어렵습니다. 이제 유주도 버스를 재밌어합니다. 열려라 참기 준비됐어? 열려라. 눌렀어? 참기. 와 열렸다. 금강산도 식후경. 먼저 분식집부터 들르는데요. 호빵이고 별줄에 어묵탕에 떡볶이 하나씩. 열줄에 어묵탕이랑 떡볶이요? 네. 떡볶이도 완전 조리해서 드려요? 네네네. 어디 가서 먹을 거야. 엄마가 챙겨온 도시락 통들이 진가를 발휘할 차례입니다. 이 작은 노력이 오늘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한몫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포장 용기가 안 되니까 좀 환경적으로도 괜찮고 좀 부지런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직접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직접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내일을 위해 엄마 아빠는 편리함 대신 번거로움을 택했습니다. 한 사람이 종이컵, 나무젓가락 줄인다고 하면은 100명이 그렇게 줄이면 그만큼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실천을 해도 소용없다. 진짜 제일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변해야지만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란 하늘을 삼켜버린 초미세먼지의 습격. 숨쉬기 힘들 만큼 고통받으면서도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매일 자동차를 타고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쓰여진 화석 연료가 미세먼지를 만들고 결국 탄소를 배출해 기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파란 하늘을 되찾는 길이 무엇이냐고요? 또 미세먼지는 누구의 탓이냐고요? 그 질문에 우린 이렇게 외쳐봅니다. 출근할 때 대중교통 타고 다니세요. 공장도 되게 매연을 조금 줄이는 그 기계 같은 걸 만들어서 미세먼지나 매연을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기후변화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딱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인지도를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관심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환경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서 어른들하고 정부가 청소년 제과 함께 좀 도와줘서 환경을 바꾸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성산읍 신산리 지역에 서귀포에 제2 제주공항이 건설됩니다. 저는 부디 저희가 아끼는 이 제주가
이 숲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의 미래의 지향이고 난개발 부추기는 원흉이다.